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제주도 남쪽에서 중형급 태풍이 동해 안쪽으로 밀려 올라오기 시작해서 지금 이 시간에 수도권에는 수증기가 아주 꽉 들어차서 엄청난 열기를 느끼는 상황이고, 경기 북부 서해안 지역의 홍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피해자, 사망자, 실종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산사태로 집이 무너지고 농경지 피해를 다수 입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이것이 빨리 회복되고 날씨가 평정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이 당장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을 기해서 관면 여론조사 기관, 제가 지목하는 건 늘 두 개 기관입니다. 리얼미터와 갤럽인데 그 두 개 기관의 여론조사의 총합적인 결론은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거의 근접했다는 것입니다. 한 조사에서는 0.6%까지 민주당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근접했다. 그리고 어떤 조사에서는 내일이 대통령 선거라면 누굴 찍겠느냐, 야당 단일 후보를 찍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것보다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자, 이 현상은 일단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고무적이고 기쁜 일입니다. 저도 그 기쁜 일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냉정히 분석해서 이러한 결과가 계속 지속될는지, 순간적인 이런 결과가 약이 될는지 독이 될는지를 냉엄하게 살펴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핵심, 그리고 민주당의 핵심 실세들이 4.15 총선거 이후에 다수 의석을 확보한 것은 국민의 명령이니까 뭘 마음대로 하겠다. 국회가 폭주하고 부동산 대책도 마음대로 하고 실책, 자충수, 실정이 거듭됐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잘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에 이렇게 근접하도록 상승해서 차이가 거의 없어진 것이 아니고, 미래통합당은 거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민주당이 자충수 등으로 내려앉아서 간격이 좁아졌다. 이렇게 미래통합당은 봐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실패의 아주 상징적인 것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내년부터 징벌적 과세를 매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50대 후반의 어떤 여성이 자영업을 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걸 다 처분하고 경매 물건 2건을 약 4억을 들여서 다세대 주택을 매입을 해가지고 이게 월 450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리는데, 이게 내년 되면 연간 5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된다. 연간 6천만 원의 소득도 되지 않는데 연간 5천만 원의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세금 내는 기계로, 그래 우리를 죽으라고 하는 것이냐는 절규가 지난 주말 내내 SNS 신문 사설 종편 등에 이것이 아주 대서특필 보도가 됐습니다. 그 지난 금요일 날 정부가 후퇴했지요. 종전대로 하겠다. 이게 상징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 중에는 집 2채 가진 자는 형사처벌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누군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 처벌해라. 그러면 집 2채 가진 것이 죄가 된다면 너희들 중에 주식, 현금, 예금, 고가 보석품 숨겨놓은 거 그거 전부 조사를 해서 가령 10억 이상 가졌다든지 하면 그건 엄중히 처벌해야 될 것이 아니냐.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해야지. 국회 운동권, 국회의원 경력밖에 없는데 어찌 그리 막대한 재산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드러나면 너희들이 처벌 대상이지. 왜 그것은 입을 다물고 정당하게 벌어서 공개된 집 2채를 가졌다고 해서 거기에 징벌적 과세를 하고 대역죄 취급을 해? 이런 반발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거리에 나서게 한 것입니다. 국회가 일방적으로 폭주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부 여당의 지지율을 하락시키는데 사람으로서 가장 결정적 기여를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씨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제가 지난 금요일 이 방송을 통해서
그대여 이쯤에서 물러서라. 그래야 덜 잃게 된다. 혹시 주말을 넘기면서 월요일 아침에 내가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물러나는 뉴스를 기대하겠다고 제가 방송을 했는데, 그 방송을 하고 난 후에도 검찰을 완전히 파괴하는 인사를 했습니다. 이래 놓고 태연하게 지역 안배를 했다.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검찰 요직 네 자리를 특정 지역에 계속해서 갖다 앉혔어. 그러고 열심히 일하던 검사 전부 내쫓고, 광주지검장 송찬석 검사장이 물러서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검찰 학살이다. 이게 이런 꼴이 어디냐. 창피해서 죽겠다. 이성윤이가 중앙지검장으로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게 검사냐. 아주 이런 피를 토하는 소리를 해서 정권의 지지율을 깔아앉게 만들고 있는 요인의 제1인자고, 2인자는 조국 씨입니다. 어젠가 난데없이 검찰이 작년 하반기에 금년 4.15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할 경우를 대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하야 탄핵시키는 사유를 만들기 위해서 울산 시장 부정선거 사건을 일으켰다. 어이없는 얘기인데 간단히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성한 사람 같다. 실성했다는 것을 한자로 이성을 잃었다는 말인데, 다른 표현으로는 미쳤다 소리죠. 정신 나갔다, 미쳤다. 그러니까 이런 인자들이 이 지지율을 하락시키는데 확실히 일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중권 교수가 아주 줄기차게 이 정권의 핵심부를 향해서 아주 아픈 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순전히 본인의 정의감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민변 소속인 권경의 변호사도 아주 그에 못지않게 방송통신위원장 한모가 통화를 통해서 이 윤석열과 한동훈을 쫓아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방통위원장이 일련의 조작 사건에 관련이 있는 듯한 이런 사실을 폭로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를테면 진중권, 권경의 변호사, 이 두 분은 미래통합당을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정의감에 의해서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사적으로 그 이득을 미래통합당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한자 성어에 사자성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교시은,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영향이 가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말과 행동을 한 것이 아닌데 결과적으로 엉뚱하게 그 사람에게 이득이 돌아간 경우, 불교시은, 진중권, 권경의 두 분의 이런 줄기차고 일관된 이 정부 공격 발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정의감의 산소리인데 이득은 미래통합당이 앉아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래통합당은 이 국민에서 지지율이 근접될 때까지 한 일이 없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국회에서 이건 아니다, 반민주적이다 이라고 퇴장하고 하는 피해자 프레임에 갇혀 있었습니다. 최근에 반짝한 것은 엉뚱하게도 윤희숙 의원이 국회에서 5분 발언을 하면서 나는 임차인이다 하는 발언이 파랑을 일으키고 있고, 지난 주말에는 서초구청장 조은희 청장의 재산세 앞으로 50% 깎겠다. 그러니까 이 두 여성 때문에 피해자 프레임에 갇혀 있던 미래통합당이 그나마 체면을 유지하고 있다. 참 체면 없는 짓이지요. 참 체면 없는 짓이지요. 김종인 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그대들은 총선거 4.15 선거가 끝나고 지금 3개월이 넘어갔는데 선거 백서도 아직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초미의 화급한 일이 공수처 발족과 관련되는 일인데, 제가 지난 방송에까지 누누이 말씀드렸지요. 이거 저지하지 않으면 107명의 미래통합당 의원은 공수처의 피의자의 칼날 위에 서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저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단계별로 어떻게 저지하겠다. 공수처장 추천위원 지명에서부터 추천된 이후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 그 서 있습니까? 월요일 아침 오늘 11시까지도 그런 흔적을 볼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난데없이 김종인 위원장이 아주 태연한 표정으로 서울시장 후보는 이런 사람이 적당하다라든지 그 내년 거기에서 이겨내면 우리는 대통령 선거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라든지 지금 그런 말을 할 때입니까? 그대들의 그러한 모습이 민주당과 그대들 당의 지지율 격차를 좁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단단히 조이세요. 이게 기회입니다. 위기에서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어요. 위기에도 기자가 같은 기회라는 기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에 몰렸을 때 잘 판단해서 이것을 있는 힘을 다해가 뭉쳐서 돌출해서 튀쳐나가면 그게 기회로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김종인 주호영 체제에서 그런 기회를 잡을 태세를 엿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죠. 1. 홍준표 의원 등 4사람의 무소속 당선자를 오늘 이 시간까지 복당시키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사소한 앙금이 있다? 그게 이유가 됩니까? 지금은 원심작용이 아니라 구심작용, 문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제세력을 뭉치는 기반으로서의 미래통합당이라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공천 파동에서 불이익을 받고 무소속으로 어렵사리 당선된 그 사람들부터 입당을 시켜야죠. 이게 무슨 짓들입니까? 당면에서 공수처 발족을 저지하기 위한 확실하고도 모든 걸 거는 그런 꿋꿋한 모습을 오늘 내일 중에 빨리 수립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가오는 토요일 8월 15일 광복절에는 광화문에서 국민대회를 개최합니다. 어제 그저께 토요일 날 예비대회를 개최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이제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되느냐? 8.15 그 국민대회에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행동하라.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전광훈 목사 등이 지난 총선거에서 당을 만들어갖고 일부 표를 3표 시켜서 우익 진영을 교란시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다. 여보세요. 지난 일입니다. 그래, 그들이 당을 안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표가 가서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지요. 그리고 어떤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문재인 정권에 대항해서 모든 제 세력이 결집해서 이 정권에 대해서 맞서는 그런 굳건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작은 차이도 극복해야 됩니다. 그대들이 그런 옹졸한 생각으로 광화문 국민대회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김종인 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타스크포스를 만들고 이를 현재까지 주도에 참여하고 있는 제 세력과 인사들과 회의를 해서 작년 10월 3일 이래의 최대의 인파가 모일 수 있도록 하는데 그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내가 지켜볼 것입니다.